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핸드폰 게임들, 요즘이 아니죠. 핸드폰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들 되게 많이 하시죠. 특히나 핸드폰이 많이 이제 발전돼 오다 보니까 게임도 거의 핸드폰에서 구현되는 게임이 옛날 PC에서 하던 그 수준을 거의 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핸드폰 게임을 깔아서 막 시도해 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핸드폰은 되게 좋은데 막상 사실 게임 말고는 이 핸드폰의 성능을 증명할 만한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이거 게임 잘 돌아가네, 핸드폰 좋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좀 해보기도 하는데, 할 때마다 게임이 이제는 재미가 좀 없습니다. 저도 되게 게임을 많이 했었고, 예전에 막 어릴 때는 뭐 스타크래프트도 많이 했고, 위닝 11 같이 축구 게임도 많이 하고, 피파도 많이 했고, 뭐 와우 같이 그런 블리자드 게임도 많이 했고, 게임 나름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게임이 아무리 해도 정을 붙여보려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게임을 안 하게 되는 것도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에 이런 마주치는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재밌고 판타스틱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진짜 게임의 시간을 뺏길 시간이 없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하철을 타고 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직장 생활 통근을 하고 있는데, 보면 아직도 여전히 뭐 언제나 그렇겠지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신다거나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게임 하실 시간에 책을 꼭 봐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꼭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게임을 하다 보면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 순간이 와요. 왜냐면 이 게임이라는 것이 내 시간을 완전히 굉장히 지금 소진시키는 그런 행위인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뭐 그 게임을 함으로써 내가 재밌고 즐겁고 유익하고 하면 뭐 스트레스가 풀리고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이 게임을 만드는 게임 회사들은 항상 유저의 뭔가 경쟁심을 자극하고 재미를 자극하고 자극적인 걸 자극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현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또 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금전적인 손해도 있을 수도 있고 시간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시간을 허무하게 쓰다 보면 나중에 정작 나이를 먹고 중요한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벗어나더라도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하기까지의 시간 텀이 좀 있어서 세상에 휘둘리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저도 실제로 그랬고요. 일례로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아기가 둘인데, 애를 낳고서도 게임을 하시는 아버지 분들이 계신데, 저는 조금 의아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해도 되는 면도 일견이 있는데, 아이가 막 놀아달라고 하는데 그걸 저버리면서 게임 자동 오토 기능 돌리려고 막 핸드폰 여러 개 이렇게 막 했고 하는 거 보면 되게 놀라울 때가 많아요. 저도 요즘에 아이 크는 거 보면 아이가 너무 빨리 커가지고 너무 아쉽고 이 순간이 좀 정지했으면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키우기가 힘들고 말도 안 듣고 해서 막 짜증나고 화나고 이래서 저 언제 크나 싶을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또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빨리 크나, 언제 이렇게 컸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은 정말 유한한데 이런 게임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세상에 휘둘리는 순간이 오고, 게임 회사에 휘둘리고, 예를 들면 뭐 현질에서 내가 정말 좋은 아이템을 획득하고 막 한다고 쳐도 게임 회사들은 또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검과 무슨 방패와 이런 장비들을 또 마련할 거고, 그럼 그걸 또 사야 되는 순간이 또 오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유지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현실 세계를 외면하고 가상 세계에 빠져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현실의 그런 스펙타클함을 더 느끼시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게임에 빠져 있으면 세상에 휘둘리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게 책입니다. 내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걸 배우는 데 있어서 글이 사실 속도가 제일 빠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흔히 뭐 동영상 강의나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을 보고서 들어서 배워서 익히는 거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해보시면 아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문해력이 올라가서 어휘력이나 독해력이 올라가서 글을 읽고서 이 텍스트를 보고 이거를 내가 바로 해석을 해서 끝내버리면 그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또 그 어떠한 책은 그 작가의 인생의 정수가 담긴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읽는 것 그 자체로도 나한테 굉장한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나의 그런 뭐 하다못해 소설책이 됐든 뭐가 됐든 이야기책이든 뭐 지식사기책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읽고 나면 그 읽음을 통해서 한국어에 대한 그런 능력이 향상되면서 그게 나의 학습 능력을 더 배양시킵니다. 그러면서 더 빨리 배울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책 안에 담긴 그런 뭔가 지식의 정수들이 내 안에 뭔가 그 안에 백그라운드와 만나서 좀 이렇게 협응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굉장히 이게 쾌락이 있으면서 뭔가 나한테 인생에 큰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정말로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게 바로 책이다. 만 얼마 하지 않습니까? 만 얼마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쉽지 않고 웬만하면 또 돈을 주고 책을 사는 그 좋은 책은 돈을 주고서 사는 게 꼭 좋아요. 왜냐하면 돈을 지불하면 그 책을 어떻게든 더 읽게 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면 아무래도 그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것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삶이 되게 유한하고 짧은데 어찌 보면 뭐 8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인생을 그러니까 생명이 길어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보통 이게 책을 많이 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 이렇게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우파 유튜버에 굉장히 유명해진 분 중에 이제 성재준 TV라고 성재준 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막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도저히 그분의 나이가 29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37인데 저에 비해서 정말 어떤 인생의 물론 똑똑하신 면도 똑똑하시기도 하겠지만 정말 책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물론 그거에 공감하시는 분과 아닌 분들도 또 있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또 어떤 얘기는 그분의 이야기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한 사람의 예를 두고 봐도 이 사람의 나이에 비해 굉장히 나이는 29이지만 39, 49 59의 수준의 경지에 올랐다면 인생을 더 길게 살 수 있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머리가 있고 팔이 두 개 있고 다리가 두 개 있고 걸어 다니고 하지만 사람이 절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얘기를 나눠보고 그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를 해보면 이게 사람은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뭔가 빈부격차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뭔가 그 고매한 인격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내 안의 것들을 쌓아 올린 그런 지식의 그런 스펙트럼이 그 넓고 좁고 하는 것에 대한 역량의 차이가 그 사람이 진짜 얼마나 크게 그릇이 얼마나인가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사람을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짧은 유한한 인생을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길게 사는 수명이 연장돼서 오래 살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스펙트럼을 획득하려면 역시나 책밖에 답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리드리면 핸드폰 게임 대신에 책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미는 없겠지만 하다 보면 또 재밌는 순간이 오고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라도 쉽고 재밌는 책으로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베스트셀러 소설도 좋고 아니면 나한테 정말 와닿는 직업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지식쌓기 책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시작을 하면서 독서 라이프를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는 게임을 하다 보면 세상에 휘둘리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책만큼 가성비가 좋은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책은 사람을 더 오래 수명이 연장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더 많은 나이를 더 많이 쌓고도 얻지 못하는 지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은 보통 이렇게 어렵게 구분하지 마시고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책. 그래서 이야기책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책장에서 꺼내왔는데 더루드라고 코맥 메이카시의 소설이죠. 그래서 이런 책은 정말로 확실하게 이야기 책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 책이 있는 반면에 또 지식 쌓기용 책이 있습니다.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직장 생활이나 그런 직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고들의 일머리 법칙이라는 김묵이라는 제일교포가 쓰신 책인데, 아무튼 이런 책은 이제 지식 쌓기 책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예를 들면 재미를 느끼면서 게임 대신에 좀 즐거운 영화를 보는 것도 뭐 좋겠지만 영화보다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소설을 통해서 재밌게 책을 독서 라이프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독해력이나 독서를 하는 책을 읽는데 책을 한 권을 띄는 데 있어서의 좀 체력이 길러졌다면 이렇게 지식 쌓기 책으로 넘어와서 실용 도서로 좀 접어들어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떠들어 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진짜 독서가 정말 좋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인생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도 제가 독서 라이프를 함에 있어서 저도 이 채널과 함께 저도 성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예, 제습기에 물이 차가지고 띠용띠용 소리가 났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